안녕하세요. 저는 헥슬란트 자금세탁 방지팀의 김설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장을 맡고 있는 강정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AML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활동 등 할 게 엄청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에 관련된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자면 얘기가 매우 길어질 텐데, 이번 시간에 자금세탁 방지 도입 배경 및 헥슬란트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KYC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요소 중 하나일 뿐이죠. 여러 가지 리스크 요소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여 헥슬란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 1차적인 목표이고요. 이러한 불법 행위로부터 선량한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KYC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KYC 외에도 할 게 많죠. KYC, RBA, FDS, 모니터링 너무 많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많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해야 하는지 배경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스스에 따르면 지난해 자금세탁에 투입된 가상자산의 총 가치는 86억 달러로 2020년보다 약 30% 증가되었다고 하죠. 이렇듯 국제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문제가 확대되다 보니 FATF는 트래블 룰 적용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확장하였고, 세계 주요 국가는 FATF의 이와 같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특근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 내에 포함시켰고, 동시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기존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 및 거래 고객의 실명 확인, 의심거래 보고 및 예치금 분리 관리 등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였죠. 트래블룰은 앞에서 말한 특근법 제6조에 나와 있는 꼭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특근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국내에서 트래블 룰이 적용되었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 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몇몇 해외 거래소는 트래블 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 이전 시에 제약이 있거나 특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헥슬란트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기업이며 이러한 규정들을 어떻게 잘 따르고 있는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AML 구축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헥슬란트는 내부 통제, 고객 확인 제도인 KYC, 내외부 보고 체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구축을 하였습니다. RBA 기법으로 구상하였으며 많은 금융회사도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헥슬란트는 법인 고객은 받고 있지 않고 개인 회원만 받고 있으며 신원 확인 및 검증, WLF 및 PEP 확인, 거래 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을 통해 고객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고위험 기반 회원 가입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가입된 정보를 토대로 각 고객별로 RA를 점수화하여 다시 고위험과 초고위험으로 나누고 있는데, 초고위험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 보통 CDD나 EDD라고 해서 일반적인 고객 확인이냐 강화된 고객 확인이냐고만 되어 있는데요. 다만 비대면으로 가상자산이라는 고위험군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에 고위험군에서도 더욱 위험한 초고위험이라는 특정군을 새로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회원 정보와 함께 서비스 및 상품, 거래 패턴, 거래 국가 등을 토대로 RA를 매회 갱신하여 고위험 및 초고위험을 재산출하며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점수화된 개인별 RA 정보를 토대로 거래 패턴을 파악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FDS 그리고 ST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DS와 STR의 차이점은 거래 전에 차단되는 경우, 그리고 STR은 거래가 모두 완료된 후로 보시면 되며, 예를 들면 은행 앱을 통해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경우 ARS를 진행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은행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본인이 진행하는 거래가 맞는지 확인하는데 그것도 FDS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카드사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어 카드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FDS는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거나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직접 지시한 것이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STR은 거래가 모두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하는 의심거래로서 의심거래 판별 시 FIU로 직접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FDS의 경우 확인만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심거래 보고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하게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역시 보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 시에는 내외부 보고 체계에 입각하여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당사는 현금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TR 모니터링 및 보고의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직접 구축을 해도 되지만 시간과 리소스에 비해 구입하여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레그테크라는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로서 국내에 여러 업체가 있는데요. 모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 회사에 맞는 시스템을 선택하여 구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통제로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금융회사가 장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 처리 및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마련, 운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내분 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회사별로 그 수준과 범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의 특성, 거래 규모, 고객의 활동 내역, 채널, 업무별 위험 수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통제 체계로서 각 부서 및 직급별 통제, AML 교육, KYE, 이행평가, 신규 서비스 평가, 자료 보관 등의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서 회사 내부의 담당자들이 고객 확인, 서비스 제공 및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자금 세탁 의심 징후 등을 감지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발생하였던 자금 세탁에 대한 사례의 교육을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KYC 및 거래 패턴을 분석해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고 규정, 절차 및 매뉴얼의 개선 등을 통해 고도화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KYC, 내외부 보고체계, 내부 통제가 각 파트별로 모니터링, 피드백, 개선, 반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자금 세탁 방지 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해당 관련 부서가 아닌 전혀 다른 외부의 인원이 독립적 감사를 진행하여 당사의 AML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가상자산 사업자 및 다른 많은 금융회사의 업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헥슬란트 자금 세탁 방지 업무 구성은 RBA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위험을 인식, 분석, 평가를 통한 내부 통제 개선 및 반영되는 선순환을 통해 자금 세탁 행위가 발전함에 따라 헥슬란트의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기관과 같은 AML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이 업무를 회사에서 강력하게 하게 되면은 위험은 낮아질 수 있으나 영업이나 관리에서 그만큼 고객과 내부 직원의 불편함이 수반됩니다. 그렇다고 고객과 직원을 위해 편하게 하기 위해 느슨하게 관리를 한다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경영진과 이사회의 판단하에 조절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FATF는 각국의 자금 세탁 방지 제도 도입 및 상호 협력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한다는 것이기에 일부 국가와 같이 이 권고를 지키지 않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2009년부터 FATF의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의무를 아주 잘 따르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죠. 네, 헥슬란트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자금 세탁 방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동시에 KYC 의무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 시행으로 다소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 헥슬란트는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금융 거래를 투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신원 확인이 된 이후 재거래 시에 신원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등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헥슬란트의 경우 정보 암호화 등 시스템 보안을 통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보안 관리하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도 불법 재산 또는 자금 세탁 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기술적, 제도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고 의무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보고가 되겠지만 그 외에 자금 세탁과의 관련성이 없으면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절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웹2의 레거시 기업이나 신규 블록체인 기업이 이 시장에서 함께하려면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규제는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 세탁 방지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기존의 금융권이 준수하는 것과 여러모로 똑같다고 할 수 있죠. 헥슬란트는 현재 금융권에 적용되는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가상자산 시장에 맞춰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규제 대응과 동시에 고객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헥슬란트는 웹3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